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퀀스를 이용한 기본키 생성 전략과 테이블을 이용한 기본키 생성 전략, 이렇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퀀스를 이용한 생성 전략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이 시퀀스라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기본키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시퀀스 오브젝트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라든지 DB2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했을 때 지금 보시는 시퀀스를 이용한 기본 키를 생성해서 저희의 데이터에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전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퀀스 제너레이터라는 어노테이션과 이 제너레이티드 밸류라는 이 두 가지의 어노테이션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 시퀀스를 만들 때 이 시퀀스의 제너레이터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시퀀스가 어떤 형태일지를 지정을 해 줘야 해요. 코드를 보시면, 자, 먼저 저는 이 클래스 위에다가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설정을 해 줬어요. 그리고 이 시퀀스 제너레이터 자체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해 줬고요. 그리고 해당 그 시퀀스 오브젝트 자체의 이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생성될 그 시퀀스의 이름을 시퀀스 네임이라는 옵션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시퀀스를 시작할 이니셜 밸류와 저희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allocation size라는 것을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설정을 해 주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JPA에 의해서 테이블의 create 테이블, 아니면 alter 테이블과 같이 DDL 언어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스키마 자동 생성 기능이 있을 때 그 스키마 자동 생성 기능이 사용 가능할 때 이렇게 시퀀스 제너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시퀀스도 함께 생성이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퀀스 제너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특정 시퀀스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generated value라는 어노테이션을 해당 기본 키가 들어갈 이 필드에다 지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strategy를 generation type 시퀀스로 지정을 해 준 다음에 그 제너레이터를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떤 제너레이터인지를 명시를 해주면 위에 저희가 커스터머 클래스 위에 선언해 놓았던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해당 시퀀스를 이용해서 기본키를 생성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자, 이 코드를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지정을 해주고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지정해 준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키마 자동 생성 기능을 설정해 놓았다면 크리에이트 시퀀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시퀀스의 이름은 지금 이 시퀀스 제너레이터에 선언했던 이 시퀀스의 이름이 되겠죠. 해서 커스터머 언더바 시퀀스라는 이름으로 시퀀스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오드 1, with 1,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바이 1 이런 형태의 시퀀스를 생성하는 DDL 이 SQL이 실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인서트 때 보면 자, select를 통해서 셀렉트 구문을 통해서 시퀀스의 값을 가지고 와야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인서트를 하겠죠. 그러니까 시퀀스를 넥스트 시퀀스가 무언지를 먼저 받아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 영속성 컨텍스트에 어떻게 될까요? 이 해당 커스터머 객체, 인스턴스, 영속 객체에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트랜잭션이 커밋될 때 인서트가 발행이 되면서 그때의 아이디는 어떤 아이디가 되냐면 시퀀스 밸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들어가요. 지난 강의에서 봤던 아이덴티티 전략에서는 저희가 인서트하는 그 시점에 그 해당 아이디가 자동 생성돼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커밋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인서트가 진행이 됐는데 시퀀스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과 시퀀스의 값을 받아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그러면 시퀀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시퀀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allocation 사이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코드를 통해서 이 시퀀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커스터머 영속 객체에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먼저 지정을 해 주고요. 실제로 이 시퀀스를 이용해 이 자동 생성되는 아이디를 넣을 필드에다가 이 generated value를 지정을 해 주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퀀스를 만들어 보면, 자, 먼저 시퀀스 제너레이터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몇 가지 속성을 추가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 스키마 자동 생성 기능을 통해서 시퀀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제가 이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시퀀스가 만들어져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디를 셋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시퀀스 제너레이터의 이름, 자, 네임을 지정을 해줍니다. 커스터머, 자, 제너레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시퀀스 자체의 이름, 시퀀스 네임인데요. 시퀀스 네임은 커스터머 시퀀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 값을 지정을 해 줄 거예요. 이니셜 밸류는 자 1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allocation 사이즈를 지정을 해 주는데요. 자, 디폴트는 원래 50이에요. 이 allocation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이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옵션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때 allocation 사이즈를 1로 지정을 해 주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allocation 사이즈를 1로 지정을 해 주고 이렇게 이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지정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generated value에서 strategy를 identity가 아닌 시퀀스로 변경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해당 시퀀스 제너레이터가 어떤 건지를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strategy 다음으로 자, 제너레이터가 뭔지 지정을 해 주는데, 그 제너레이터는 저희가 방금 만들어 준 커스터머, 자, 제너레이터가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자, 시퀀스는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create 시퀀스라고 만들어 줄 것이고, 그 해당 시퀀스의 이름은 이 커스터머 언더바 seq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이니셜 밸류는 1, 그 다음에 allocation 사이즈는 이 1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 볼 건데, 그때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 놨던 이 간단한 커스터머 데이터를 넣는, 퍼시스트를 하는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면, 자, 먼저 지금 이 드랍 테이블과 드랍 시퀀스가 기존에 있다라면 일단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뭐가 됩니까? 자, create 시퀀스 하면서 커스터머 시퀀스 start with 1부터 increment by 1씩 증가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죠? 자, 이 select next value 해서 시퀀스 값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뭐 한 거야? 이게 퍼시스트 됐을 때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퀀스 값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 컨텍스트에는 아이디와 그 기타 등등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영속성 컨텍스트에 관리가 되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트랜잭션이 끝났을 때, 커밋이 될 때 실제로 인서트가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보면, 자, 커스터머 테이블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로 실행해 보면 아이디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 시퀀스에 보면 커스터머 시퀀스라는 게 생겼죠. 그리고 현재 값은 2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이 allocation 사이즈가 살짝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allocation 사이즈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왜 디폴트 값이 기본으로 50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저희가 시퀀스를 다시 만들기 전에, 자, 이와 같은 코드가, 자, 인서트가 지금 저는 하나의 인서트만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이 인서트가 뭐 100번 반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실제로 쿼리가 나갈 때는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시퀀스를 물어보는 그 횟수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이 구문 안에 커스텀을 생성해서 퍼시스트하는 구문을 제가 100번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회를 진행을 해 볼 건데, 지금 보시는 이 코드 자체를, 이 퍼시스트 까지 하는 이 코드 자체를 100회를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쿼리가 어떻게 지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실행을 한번 해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쿼리가 쭉 날아가는 것들이 확인이 될 텐데, 인서트가 100회 되는 건 저희가 당연히 잘 알 수가 있고, 자, 인서트는 나중으로 미리고요. 자, 위에 보시면 시퀀스를 물어보는 그 횟수가 지금 보시면 100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allocation 사이즈를 1로 해 두면 매번 인서트가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시퀀스를 매번 물어봐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게요. 그런데 이걸 allocation 사이즈를 뭐 디폴트 값인 50으로 해 놨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스터머에서 allocation 사이즈를 50으로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해 볼 텐데, 시퀀스가 잘 지워지면 이상 없이 실행이 될 텐데요.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자, 시퀀스에 보면 시퀀스는 이제 101까지 값이 넘어갔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확인을 해 보면 10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무엇을 변경했냐면 allocation 사이즈를 50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볼까요? 시퀀스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럴 때는 제가 지금 시퀀스가 정확하게 안 지워져서, 음 자, 시퀀스를 음 지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퀀스의 설정을 바꾸고요.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하게 100개의 데이터는 이상 없이 들어갔어요. 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커스터머 테이블에 이상 없이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간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퀀스를 확인해 보면, 자, 현재 값은 151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증가가 50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스타트 위드 1부터 이 시퀀스가 생성이 될 때 그 시퀀스의 쿼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자,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인서트 밸류 100개를 너무 많이 했네요. 자, 보시면 인크리먼트 바이 50으로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퀀스를 만들 때 아까는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allocation 사이즈를 50으로 바꾸니까 50씩 증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게 시퀀스를 요청할 때는 1 다음에 51이 되겠죠. 자, 그래서 select로 물어보는
이 커밋 되기 전에 우리가 시퀀스를 물어보는 이 단계에서 보면 아까 이전에 이 allocation 사이즈를 일씩 했을 때는 100번 물어보는 것을 자, 데이터베이스에게 3번 물어봐요.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 처음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 넥스트 밸류에서 첫 번째 시퀀스를 받아와요. 그리고 두 번째 시퀀스를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물어볼 땐 뭐가 왔을 거냐면 1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51이 왔어요. 그러면 JPA는 내부적으로 1부터 51까지는 메모리에 지정을 해 놓고 자, 데이터베이스에 물어보지 않고 1부터 50까지 시퀀스를 발행해서 우리가 용속객체의 아이디로 계속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인크리먼트 바이가 50씩이니까 그 시퀀스 메모리에 지정해 놓은 50개의 그 시퀀스 값을 다 쓰면 넥스트 밸류에서 또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시퀀스 100일의 값이 넘어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퀀스를 보면 증가는 50이고 저희가 100까지 진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뭐예요? 현재 값은 151이 오겠죠. 저희가 넥스트 밸류로 이 시퀀스 값을 물어보게 될 경우. 그러면 지금 저희가 100개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allocation 사이즈가 1일 때 그리고 50일 때 지금 보시는 이 시퀀스를 물어보는 쿼리가 몇 번이 데이터베이스에 나가느냐의 차이로 이 성능의 차이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성능을 위해서는 이 allocation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거나 우리가 로컬에서 사용을 해볼 때 스키마 자동 생성을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개발을 하고 운영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과 같이 시퀀스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스키마 자동 생성을 통해서 사용하진 않겠죠. 기존의 시퀀스를 DBA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참조해서 사용하게 될 텐데 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설정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이 시퀀스 제너레이터가 지금은 우리가 시퀀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만약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져 있는, 즉 생성되어 있는 시퀀스를 사용한다면 이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 ID, 실제로 제너레이티드 밸류 하는 곳에 여기에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정을 해 주고 이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지정을 해 주면서 제너레이터의 이름을 죄송합니다. 시퀀스 제너레이터의 네임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너레이터의 이름이니까 my 시퀀스라고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동일하죠. 위에 만드는 제너레이터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지정하는 시퀀스 네임을 기존의 테이블, 즉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시퀀스 네임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제너레이티드 밸류에 이 제너레이터 이름을 my 시퀀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것과의 차이는 이렇게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엔티티 객체에다가 직접 지정을 해줘서 이거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db 언더바 시퀀스라는 시퀀스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제너레이티드 밸류 한다라면 이렇게 이 해당 ID 필드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져 있는 시퀀스를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요 설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시퀀스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즉 시퀀스를 이용한 이 ID 기본 생성 방식을 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시퀀스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테이블을 이용한 ID 자동 생성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